위원장한테 전화를 받으려고 돼 있는데 수사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2013년 8월 12일 월요일 뉴스 독립군 데일리 고발 뉴스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 12.19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중요한 비밀을 하나 더 밝혀냈네요. 지난해 대선 직전 마지막 TV 토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뜨거운 감자였던 국정원 댓글 수사와 관련해서 박근혜 후보가 아주 당차고 자신감 있게 말한 게 있었죠. 여직원이 댓글 단 증거 없다고 말이죠. 댓글 단 증거가 없다는 잠시 뒤에 있을 경찰 수사 브리핑 내용을 박근혜 후보 과연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비밀이 드디어 밝혀진 것인데요. 12월 16일 마지막 TV 토론에서 이렇게 말했었죠. 이제 국정원 그 여직원 사태에서 발생한 그 여성 인권 침해에 대해서 한마디도 지금 말씀도 없으시고 또 사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느냐, 뭐 그것도 하나 어떤 증거가 없다고 나왔지만, 근데 실제로 그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느냐, 뭐 그것도 하나 어떤 증거가 없다고 나왔지만, 자, 실제로 댓글 증거가 없는 걸로 나왔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이죠. 자신 있는 이 말 한마디에 문재인 후보 그야말로 바보가 됐죠. 증거가 없는 걸로 나왔다는데 문재인 후보 수사 내용을 모르니까 거짓말하지 말라고 반박할 수도 없고 그야말로 곤경에 빠졌었는데요. 실제로 TV 토론 직후에 경찰의 심야 중간 수사 결과가 발표됐고 아니나 다를까 증거 없다던 박근혜 후보의 말이 사실로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후보 측 그야말로 허위사실 유포 집단으로 전락하는 순간이었는데요. 대선 패배의 결정적 요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청래 의원에 따르면 디지털 분석팀 CCTV 동영상을 보니까 경찰이 사전에 댓글 흔적이 없는 걸로 미리 결론을 정해놨고 TV 토론 20분 전에 분석팀 작업이 15분 뒤, 그러니까 토론 5분 전이면 끝날 것 같다고 이렇게 상부에 보고한 걸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요 동영상의 핵심은 수사 여부와 관계없이 작년 12월 16일 날 밤 3차 TV 토론 후에 밤 11시에 결과와 관계없이 없었다라고 발표를 한다는 방침에 의해서 분석관들이 움직였고 분석관들이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고,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경찰청장 김기용 경찰청장이 작년 12월 15일 5시 28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이 분석관들실을 방문해서 재촉하고 독려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후보가 3차 TV토론 12월 16일 날 밤에 댓글의 증거가 안 나왔지만 이라고 말했는데 그 20분 전에 이 디지털 분석관 한 명이 어디론가 15분 후면 끝날 것 같습니다 라는 상황 보고를 하는 영상도 담겨져 있습니다. 12.19 부정선거의 윤곽 이제 거의 다 드러난 것 같은데요. 그런데도 부정선거 의혹 4인방이죠. 원판 김새 중에서 원세훈, 김용판 이 두 분 아직 어떻게 하면 국정조사 피할까 머리들 쓰고 계신 것 같고요. 김무성, 권영세 이 두 분은 아직 촛불을 만만하게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촛불에게 물어봐야겠죠. 이 프로그램은 지난 시간보다 54분 늘었네요. 감사합니다. 모두 5,024분의 고발뉴스 정기구독 후원자 제공입니다. 이번에는 서울광장에 5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하지만 역시 공중파에는 방송이 되지 않았습니다. 국정원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민들의 촛불 집회가 이제 본 궤도에 오른 느낌인데요. 부산, 광주 등 전국적으로 10만이 모였습니다. 고발뉴스가 발로 뛰어서 현장의 생생한 표정을 담았습니다. 국정원 국정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열린 부정선거 규탄 제6차 범국민 촛불대회.
500명의 시민이 모여 촛불을 밝히기 시작한 이후 6주째 되는 이날 집회는 지난주 청계광장을 가득 메운 3만여 촛불이 과연 서울광장을 가득 메울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이 모여졌습니다. 촛불 집회에 앞서 개최된 민주당의 국민보고대회는 당 차원의 동원 방침이 내려진 탓인지 지난주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2만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새누리당은 또 김한길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할 수 없이 끌려 나왔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틀렸습니다. 김한길은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역사가 거꾸로 가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대로 주저앉는 걸 김한길이는 절대로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민주당 보고대회의 관전 포인트는 사회를 맡은 개그맨 노정열 씨의 촌철살인 멘트였는데요. 친노, 비노, 반노로 나뉠 때가 아니라 이제는 분노, 경노, 진노할 때라고 얘기해서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노무현의 NLL 포기만은 없습니다. 국정원의 댓글은 있습니다. 이야, 이쯤 되면 막가전 얘기지요. 이 노무현이가 죽어도 죽어지 못한 게 제가 갔는데도 계속 노무현이를 푸간 잠시하고 이 노무현을 그래 물어쌓고 뜯어쌓고, 여러분 지금 친노, 비노, 반노가 아니고 이제는 분노, 경노, 진노할 때입니다. 맞지요? 민주당 보고대회는 적지 않은 참여 인파에 고무된 탓인지 비교적 축제 분위기 가운데 진행됐는데요. 7시가 조금 넘어서 끝이 났습니다. 네, 현재 시각 7시 20분. 아직 본격적으로 촛불 집회는 시작되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이 제6차 범국민 촛불 문화제입니다. 여태까지 촛불 집회와는 달리 오늘 촛불 집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이 사실상 국정조사를 판가름 짓는 마지막 시민의 위세를 보여줄 수 있는 집회입니다. 14일 다음 주 수요일에 마지막 여야 합의가 있습니다. 이른바 원판 김세, 김무성 그리고 권영세 주중 대사를 불러내느냐 마느냐가 바로 오늘 이 집회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모이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아직 집회는 시작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서울광장에서 모인 역대 촛불문화제 중에서 가장 많은 그런 시민들이 모인 것 같습니다. 현재 4만 이상이 지금 모여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본격적으로 집회가 시작되면 더 많은 시민이 모일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나 많은 시민이 모일지 바로 그것이 오늘 촛불문화제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오늘 지금 보니까 여태까지 역대로 가장 많은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이렇게 많은 군중을 보니까. 아직 조금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덜 온 것 같아요. 저쪽에서 방해 집회도 있고 10만 이상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오늘 기대한 만큼 날씨가 좋아서 다행인 것 같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정확한 정보를 알고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제6차 범국민대회 시민 촛불문화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참여연대와 민변 등 280여 개 단체가 함께하는 시민사회 시국회의의 주관으로 제6차 범국민 촛불대회 개회가 선언됐습니다. 더운 날씨 탓인지 해질 무렵 인파가 더욱 늘어나서 최대 5만 명을 훌쩍 넘는 인파로 서울광장은 더 이상 자리에 앉을 수가 없을 만큼 빼곡히 채워졌습니다. 2만 명이 넘으면 노래를 부르겠다던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등단해서 기어이 약속을 지키고야 말았습니다. 하루를 살 수 있었던 건 네가 있다는 그곳. 비록 고음 불가를 확인시켜준 무대였지만 시민들은 개의치 않고 큰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자, 이곳은 지금 팩트TV 천막 앞인데요. 촛불 시민들과 서울 시청 청사 사이에 통상적으로 많은 공간이 있는데 너무 많은 시민들이 오셔서 그야말로 지금 통행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 말은 서울광장이 더 이상 인원을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포화됐다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주최 측에서는 지금 5만 명 이상이 크게 몰리면서 서울광장이 포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외곽을 막고 있는 차 벽을 해체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차 벽이 해체가 되지 않아서 자칫 안전사고마저도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최 측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끝내 차 벽을 터주지 않았는데요. 심지어 대한문 앞 횡단보도나 일부 지하도 출입구까지 통제해서 집회 참여를 위해 도착한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KBS 등 대부분 언론들이 맞불 집회라고 표현하는 보수단체의 집회도 어김없이 열렸는데요. 현장을 직접 확인한 결과 이들은 대부분 스피커를 자신들이 아닌 촛불 집회 방향으로 돌려놓고 있었습니다. 집회의 목적이 집회가 아니라 집회 방해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자, 이곳은 촛불 집회 맞은편에 매주 촛불 집회가 열리기를 맞춰서 열리고 있는 보수 우익 세력의 촛불 집회 현장입니다. 조금 전에 홍해야 구성지 가락이 있었는데요. 이어서 지금은 또 트로트 가수의 무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외국인들은 뭐 흥겨운 마음으로 문화재를 관람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상관없이 맞은편 촛불 집회를 모든 마이크가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의도적인 촛불 집회 방해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제지를 경찰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저마다 귀를 막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역력했는데요. 언제까지 집회 방해, 소음 공해가 계속돼야 할까요? 자, 집회는 이쪽에 있는데 모든 스피커는 서울 광장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근무하는 경찰관들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너무 시끄럽지 않아요? 너무 시끄럽지 않습니까? 너무 시끄럽지 않으세요? 도대체 스피커를 왜 자신이 아닌 남의 집 방향으로 돌려놓고 있을까? 집회 책임자로 보이는 분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함성! 아니, 말씀 한번 여쭐게요. 지금 집회는 이쪽인데 마이크는 왜 서울광장을 향하고 있습니까? 스피커는?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제 한 번만 하고. 자, 한 말씀 여쭐게요. 집회 현장 쪽이 아니라 왜 서울광장 쪽으로 마이크를 향하고 있죠? 끝내 답변을 들을 수가 없었는데요. 대답 없는 주최 측, 막지 않는 경찰, 그 사이 피해보는 시민들. 지난 5년 동안 반복된 일이라서 이제는 만성이 된 듯 시청 앞 광장의 촛불은 아랑곳 없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들의 수법은 늘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을 과격이요 종북으로 지목하지만 결국 야권 전체 그리고 여기에 투표한 국민 모두를 종북으로 모는 것이 그들의 수법입니다. 우리가 진정 이기고자 한다면 이제는 어떤 분열 공작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 스스로 확실히 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촛불의 바다에는 어떤 금도 그어져 있지 않습니다. 촛불은 하나다! 선거 결과를 바꾸자는 것은 아니니 너무 쫄지 마십시오.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국정원을 개혁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재발 방지와 사과를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 전병헌 의원 발언 중에 시민들이 야유를 퍼붓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대선 무효가 아니다. 민주당이 원하는 것은 대선 무효가 아니라 국정원에 대한 개혁이고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재발 방지 약속을 받는 것이다 라는 발언을 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많은 불만을 표출을 했는데요. 이 시민들 반응, 시민들의 생각과 민주당의 생각은 다소간에 또는 상당한 그런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촛불의 분위기는 축제처럼 한껏 고조된 분위기였는데요. 마지막으로 전국 언론 노조는 정권과 사측의 통제를 제대로 막지 못해 이 지경이 됐다며 사과하고 얼굴을 당당히 들고 다닐 수 있도록 투쟁하겠다고 다짐해서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집회는 영화 레 미제라블의 대표곡 Do You Hear the People Sing을 번안한
촛불의 노래가 울려 퍼지면서 그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네, 9시 20분을 넘기면서 제6차 국민 촛불 이제 막을 내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방을 둘러서 고발뉴스가 확인한 결과 55,000 정도, 적어도 차 벽이 쳐 있는 상황에서 모일 수 있는 최대 인파가 모인 것 같습니다. 차벽이 허물어진다면 10만 이상 충분히 모였을 걸로 추산이 되고요. 55,000 시민 모인 가운데 그동안 시민들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은데요. 오늘 그 의구심 깨끗하게 씻어버린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함께 모여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즐거움으로 승화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밤은 바로 역사였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촛불 집회가 한창인 시청 앞 광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어떠셨습니까? 현장의 생생함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발로 뛰면서 준비한 영상인데요. 아무래도 5만 개의 촛불의 장관은 영상으로는 도저히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14일 오는 수요일은 이번 청문회의 주인공이죠. 원세훈과 김용판 씨 출석 여부가 관심인데요. 이분들 나오든 안 나오든 이날 저녁 7시에 처음으로 평일 촛불 집회가 열립니다. 직접 현장에 나오셔서 촛불의 장엄함을 확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검찰이 독재자 전두환 씨의 차남 재용 씨와 삼남 재만 씨가 미국에 보유 중인 각종 부동산에 대한 매입 자금 출처 조사를 벌이기 위해서 미국 사법당국과 세무당국에 협조를 요청했다 하는 소식입니다. 이로써 전 씨 일가의 해외 비자금에 대한 검찰 수사가 최초로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LA에서 박상균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에 흩어져 있는 전두환 씨 일가의 부동산에 대한 한국 검찰의 수사 협조 요청에 대해 이곳 미국 수사당국이 협조할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그동안 말 많고 탈 많던 전 씨 관련 재산에 대해 처음으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게 됐습니다. 가장 먼저 관심이 쏠리는 물건은 캘리포니아의 유명 와인 생산지 나파밸리에 있는 1000억대 농장 다나 에스테이트입니다. 인수대금 대부분을 현금으로 치르는 바람에 구매 당시부터 꾸준히 전 씨의 차명 재산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이제껏 삼남 재만 씨는 자신의 장인 동아원 이희상 회장 소유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과연 돈주인은 누구일지 이곳 미주 교민사회에 지대한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전두환 씨가 역시 자신의 사돈 명의로 은닉해왔다고 고발뉴스가 의혹을 제기한 30억대 LA 뉴폴트 비치 저택 역시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를 전망입니다. 그동안 고발뉴스는 이 저택의 실질적 관리자였던 전재용 박상아 씨 부부가 검찰 수사를 대비해 매각 움직임을 보인 사실을 발빠르게 보도해 드린 바 있었는데요. 이 저택의 경우 전 씨의 둘째 며느리 박상아 씨가 2005년 당시 차남 재용 씨와 혼인관계였음에도 싱글우먼, 즉 독신녀로 속여 매입한 것으로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시가 30억의 절반인 15억 원이 재용 씨 소유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무슨 이제 비즈니스를 이제 크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제 남편하고 와이프하고 같이 있는데 한 이름만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클레임이 올 수도 있고 또 뭐 비즈니스에 대해서 뭐 리인이 걸릴 수 있으니까 그런 목적으로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곳 뉴폴트 비치 저택의 경우 소유권이 있는 재용 씨가 그동안 아버지 전 씨의 비자금의 통로로 알려진 만큼 비자금일 가능성이 커서 조만간 전재용 박상아 부부에 대한 동시검찰 소환 가능성도 예견되고 있습니다. 고발뉴스 LA 취재팀이 뉴폴트 비치 저택에 대해 현장 취재를 벌인 결과 전재용 박상아 부부가 한인 에이전트를 고용해 매각을 서두르고 있으나 등기부 등본 조회 결과 아직 팔리지 않은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고발뉴스 박생균입니다. 검찰이 전 씨 일가의 해외 비자금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섰군요. 국내에서도 속도를 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추징금 환수 조사 대상이었던 전 씨 일가에 대해서 오늘부터 본격적인 수사 대상으로 소환이 시작됐습니다.
대표적인 비자금 관리인으로 주목받아온 전시의 처남 이창석 씨, 오늘 처음으로 소환 조사받았군요. 지난 95년에도 수천억대 검은 돈을 발견하고서도 외압 때문에 덮었다고 하던데요. 검찰, 이번에는 후회 없도록 제대로 수사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국보들이 해외 박물관으로 또 전시를 나간다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 것을 보러 오라고 불러도 시원찮을 텐데요. 미국에서 달라면 달라는 대로, 그것도 모조품이 아닌 진품을 밖으로 돌리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의 이해 못할 승인 허가, 그 이면에 석연치 않은 사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문화재청 한술 더 떠서 친일파들의 유물을 문화재로 등재시킨다고 합니다. 이러다가 아예 문화재청을 반출하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아닌지 집중 취재했습니다. 원만한 얼굴에 살짝 올라간 눈꼬리와 웃는 듯 마는 듯 입가에서 풍겨나는 신비로운 미소. 오른손은 무릎에 팔꿈치를 얹고 손가락을 보레된 채로 생각하는 모습에서 초탈한 경지의 황홀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라의 대표 유물인 국보 제83호로 지정된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입니다.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을 비롯한 신라의 유물 100여 점이 오는 10월 29일부터 내년 2월 23일까지 세계 4대 박물관으로 꼽히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황금의 나라 신라라는 이름으로 전시됩니다. 당초 문화재청은 문화재에 대한 해외 반출을 반대했습니다. 유럽 등 선진국들은 중요 문화재를 복제품으로 만들어 해외에 전시하지만 우리는 진품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더구나 진품들이 이미 8회에 걸쳐 무려 3천여일 이상 해외에 나가 있는 바람에 적잖은 훼손이 우려된다는 점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중앙박물관이 다시 요청해오자 문화재청은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맙니다. 반출을 승인한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게 이 미국 박물관에서 이거 찍어서 달라고 한 거예요. 이거 탁탁 선택을 해서. 아, 먼저 그렇게 찍어서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나요? 우리가 보내줄지 안 보내줄지 사전에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부클릿에 이미 바뀌었죠. 특히 동양에 대해서 굉장히 말은 세계 4대 박물관이라고 하지만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의 동양 유물 경시 형태는 이미 수차례 문제가 됐다고 합니다. 98년도에 우리나라 그 호암미술관에 있었던 신라 금관이 메트로폴리탄에서 전시를 했어요. 예예. 근데 미국 그 메트로폴리탄에서 부러뜨렸어요. 근데 이걸 임의로 또 붙였습니다. 아하. 그 다음에 결국에 이게 외교 문제가 됐었어요. 예, 될 법하죠. 결국에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예. 그냥 예전부터 금이 갔던 걸로 합시다. 이렇게 해서 치욕적으로 넘어갔던 문제가 있었고요. 예. 그 다음에 또 2009년도에 조선 후기 회화전을 메트로폴리탄에서 전시를 했는데 예예. 사실 이 회화 작품 같은 경우는 이 후레쉬를 사용해서 사진을 찍을 수는 없습니다. 쇼케이스 유리를 열거한다고 난 다음에 아이고. 자 후레쉬를 치든지 마음대로 다 찍게 해준 데가 메트로폴리탄입니다. 문화재보호법상 물론 예외는 있지만 국보나 보물 등 주요 민속 문화재의 국외 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의 이해 못할 반출 승인 이면에 깨름직한 사실이 숨어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다름 아닌 유물 반출을 신청한 중앙박물관장과 이를 재승인한 문화재청 분과위원장이 친자매라는 것입니다. 직무유기죠. 국립중앙박물관장이 김영나 관장이신데 동생분이세요. 어허. 근데 그때 당시에 문화재위원회 제가 2008년도에 안 된다고 했던 부위원장님이 김리나 선생님이 김영나 선생님 친언니예요. 국립중앙박물관장이 동생이고 여기가 유물 반출을 신청했고 그것을 이제 승인해 준 곳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장인데 그게 언니라는 거예요. 자매가 친언니. 예. 자매가 신청하고 승인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이거는 재척사유죠. 문화재청의 석연치 않은 행보는 계속됩니다. 지난 8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민족문제연구소와 신채호 선생기념사업회 등 9개 시민단체 회원들이 모였는데요. 제8부 문화재 등록을 죽고 중단하라!
친일 반민족 문화재 등록을 중단하라고요? 맞습니다. 문화재청이 최근 친일파로 악명 높은 백선엽, 민철훈, 윤웅열, 윤치호, 민복기 등의 의복과 유물을 문화재로 등록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문화재청은 백선엽 등을 비롯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의복 등 유물들을 문화재로 지정해서 그것을 기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단지 신철 선생이 말씀하셨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하는 말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켜봐야 합니다. 이들 5명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확정되거나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된 친일파들로 특히 백선엽은 일제 말 독립군을 때려잡던 간도 특설대 장교 출신입니다. 만주국군 장교였습니다. 백선엽이 당시 만주국군의 장교의 복장을 그대로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화재청은 6.25 때 입은 군복을 문화재로 등록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만약에 만주국 장교 복장도 문화재로 등록해달라라고 하면 그렇게 해주겠다는 것이 바로 문화재청의 논리인 것입니다. 문화재청 친일파 유물 문화재 등록 즉각 중단! 문화재청은 정작 일본이나 해외에 있는 국보급 문화재를 되찾아오는 노력은 게을리하면서 반가 사유상을 비롯한 100여 점의 소중한 진품 문화재를 반출하려고 마음을 먹은 상태입니다. 언제라도 번복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리고 8월 13일 바로 내일이죠. 친일파의 의복과 유물을 문화재로 등록할지 여부를 문화재청이 최종 심의한다고 합니다. 문화재청, 고발뉴스와 수많은 시청자들이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아웃, 대규모 정전이죠. 이번 주부터 블랙아웃을 포함한 사상 최악의 전력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기관 냉방기 사용을 금지했고요.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민간 부문 전기 사용도 줄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더니요, 에너지 당국이 월급 받고 하는 일이 인구 증가와 기온 상승, 또 전기 제품 사용량 증가 등을 고려해서 전력 공급을 미리미리 대비하는 거라고 합니다. 예측 못한 건 순전히 정부 탓이라는 거죠. 자신들 업무를 제대로 못하고서 왜 매번 국민들의 희생만 강요하느냐고 민심이 그야말로 흉흉합니다. 정부가 초래한 전력난, 혹시 촛불 들고 나가라 하는 은근한 배려는 아니겠죠? 14일, 그러니까 수요일 원세훈, 김용판 두 사람 나오든 안 나오든 평일에는 처음으로 서울광장에 촛불 집회가 열립니다. 박근혜 정부의 전력난이 얼마나 촛불에 영향을 미칠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뉴스 독립군 데일리 고발뉴스 2013년 8월 12일 월요일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